노동조합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조직된 네이버 지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노동조합 가입 6년 차인 최공동 씨를 만나 공동성명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공동성명에서 조합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영상을 제작한다고 해서 용기를 내 특별히 출연하게 됐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다고 하니까 조금은 설레고 떨리기도 하는데요. 6년 동안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네이버란 서비스를 너무 사랑해서 입사했는데 정작 내가 안에서 본 조직 문화는 버그투성이라고 느꼈던 그런 감정? 2018년 봄은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상명하복식 조직 구조, 기준을 알 수 없는 깜깜이식 보상 등 동료들은 지쳐가고 있었죠. 하지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는 누구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함께 일하던 동료가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때 동료의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됐죠. 당시만 해도 인터넷, 게임 업계에서 노동조합이 생겼다는 건 정말 놀랄 일이었거든요. 두렵기도 했지만 낯설고 또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네, 공동 씨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노동조합은 누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전문가를 모셔 들어보겠습니다. 정답은 NO!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는 노동 3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헌법 제33조죠. 내용을 볼까요? 자, 단결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근로자입니다. 다시 말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볼까요? 노동자 개개인이 회사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거나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발견한다 해도 혼자서 목소리를 내기가 쉽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비로소 노동자가 가진 힘이 경영진이 가진 힘과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할 때 개인이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은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동조합 가입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라고 말했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에는 16개의 산별 혹은 가맹 조직이 있습니다. 공동성명이 있는 화섬식품노조를 비롯해 건설, 공공운수, 공무원, 교수, 자동차와 제조 등의 금속, 여성 등 총 16개의 다양한 직군과 직업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공동성명이 설립됐을 때 인터넷 게임업계 노동조합이라 많은 사람들이 낯설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후 넥슨을 시작으로 스마일게이트, 카카오 등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공동성명이 속한 화섬식품 노동조합 내에만 11개의 인터넷 게임업계 노동조합이 함께하고 있죠.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각자의 지회에 어울리게 별칭도 만들고 IT위원회를 구성해서 공통의 어젠다를 발굴하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 노동자를 돕기 위한 활동도 개최하고 있어요. 1년에 2번 UDC를 개최해서 각자의 노동조합 활동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공동성명,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조합원인 최공동님을 다시 만나봐야겠는데요? 공동성명의 한자는 원래 이것인데요. 이 한자어에서 가운데 두 글자를 바꿨어요. 움직일 동과 이룰 성으로 바꾼 거죠. 모두 같이 행동해서 네이버를 더 깨끗하게 성장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노동조합의 지향성을 명확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친근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별칭을 정하게 됐어요. 함께 움직여서 성장시키자, 이런 의미군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저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체 왜 화섬식품노조를 선택한 걸까요? 그 전에 화섬식품노조란 뭘까? 궁금하시죠? 화섬노조는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의 약자로 민주노총 산하의 화학, 섬유, 식품 분야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IT 업계인 네이버가 왜 화섬식품노조와 함께하게 된 걸까요? 다시 최공동 씨를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노동조합의 유형은 크게 기업별 노조, 산별 노조로 나뉩니다. 기업별 노조는 말 그대로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로만 구성된 노조이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형태의 노동조합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노동조합의 경험이 없잖아요. 저희끼리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결국 산업별 노조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에는 16개의 산별 노조가 있어요. 저희는 인터넷 게임 업계 최초의 노동조합이라서 어느 산별과도 어울리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 파리바게뜨 제빵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소식을 들었고 그렇게 인연이 닿게 됐습니다. 이후 가입한 IT 지회들도 지금 함께 화섬식품 노조에 가입해 있거든요. 서로 연대하고 도움을 주면서 큰 힘이 되고 있죠. 네, 기업별 노조와 산업별 노조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해외에는 더욱더 다양한 산업별 노조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노조 소식을 전해줄 기자님 나와 계신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의 노조 소식을 전하는 노 기자입니다. 오늘은 유럽의 산업노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일입니다. 독일의 금속노조 이게메탈은 유럽에서 가장 큰 산업별 노동조합 중 하나로 독일의 금속, 전기산업 노동자들을 대표합니다.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산업 안전을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독일의 경제와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협상에서도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CGT입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노동조합인 CGT는 교통, 에너지,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며 특히 연금개혁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GT는 때때로 강력한 파업을 통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IF메탈은 금속 및 제조업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노조인데요. 특히 스웨덴의 협상 경제 모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협상과 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며 근로조건 개선, 임금 협상, 그리고 산업안전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럽의 노동조합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단순히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울타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새 노동조합 모두 각 나라의 산업과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모두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연대와 노력을 통해
서로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듯 노동조합은 우리의 삶을 보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제가 준비한 첫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서 헌법 33조 1항에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그중 단결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근로자라는 표현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많다고 해요. 왜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죠. 이 기회에 노동의 의미도 한번 되새겨본다면 단결권의 의미가 더 뜻깊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